네, 이번에는 내년도 경제 전망을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텐데요.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이기도 한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핫한 날 나오셨습니다. 네, 핫한 날 FOMC. 나왔습니다. 네, 예.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예. 예상을 했던 것처럼 매파적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두 번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도 이 부분을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나왔잖아요. 네.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 예상대로 25bp 인하를 했지만 사실은 네. 시장의 관심은 내년도 전망에 더 초점이 맞춰진 거잖아요. 일단 내년에 좀 신중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 기인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업률이 생각만큼 투여 오르지 않고, 그리고 비농업 취업자 수도 뭐 3개월 평균 17만 3천 명 정도가 증가를 하면서 생각보다 노동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는 인식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4분기 들어서 중점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긴 합니다만 인플레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번 FOMC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느낌은 뭐냐면 다시금 인플레 우려가 좀 부각이 됐다. 네. 그래서 인플레 우려가 좀 잦아들어야 금리 인상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뭐 점도표 중위수를 통해서 50bp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75bp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리를 많이 못 내리게 되었을 때 부작용이 하반기에 일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국채나 회사채 만기 도래가 내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5년 정도 있다가 지금 차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롤오버하는 금리는 처음에 빌렸던 금리보다 높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채 측면에서는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채 측면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취약기업 중심으로는 재무 위험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하방 위험에 결과적으로 연준은 좀 대응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네. 75bp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에 대해서는 최근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 숫자가 좀 높았다 보니까 연준도 전망을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코어 PCE가 2.5%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진다. 근데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2.3이나 2.4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네네. 안정적이라고 하면 그들이 지금 전도표에 찍어놓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간 매파적인 얘기는 하긴 했지만 내년의 경제 상황을 보거나 물가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점도표에서는 지금 2번 정도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내년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당장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쪽에 네네네.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맞습니다. 경제 정책들이 계속 나왔고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미국의 경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보니까 리포트 제목은 미국은 괜찮아라는 리포트를 내셨던데요. 네, 미국은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뭐 트럼프 정책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네. 미국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민간 내수 체력,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확장 재정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느리지만 그래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삼박자를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 선진국 내에서 사실은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미국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에 저희가 미국 경제를 대략 한 2% 전후 성장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8로 끝나는 거니까 성장률은 둔화되는 것이 맞는데 유럽이나 일본이 올라와서 1.0이나 1.2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미국의 우위가 좀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장 재정, 관세 부과,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 추방, 석유가스 시추 확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세 부과나 불법 이민자 추방과 같은 부정적인 정책들이 취임 초반부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영향은 다소 가변적일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공약에서 제시했던 것과 달리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갑자기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25%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목적이 무역 불균형 시적이 아닌 이민자, 마약, 브릭스 국가에 대해서 100% 하겠다라는 건 달러 패권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협상 여하에 따라, 그리고 협상에서 미국이 얼마나 원하는 것을 얻느냐에 따라서 실제 관세 적용 여부와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고대로 10%, 20% 이런 식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세는
협상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겠죠. 있어서 다소 가변적일 수 있다. 그리고 감세 정책 연구와 얘기도 나오죠. 근데 이거는 2025년 말에 결정된 문제고 이 정책 하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2025년 말에 이런 그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효과는 2026년 이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그래도 뭐 괜찮지만 국내가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수 경기가 너무나 안 좋고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하향 조정이 계속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12월에 지금 나오고 있는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뭐 수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수입 물가가 너무나 오른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내 내수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압력이 상반기에는 많이 좀 꺼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 물가 경로를 재추정을 해보면 네. 상반기 중에는 수입 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가봐야 아는 일이겠지만 한국은행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보는 그림은 저희가 원래 한 1.8% 정도의 네. 성장률을 생각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10월 달, 11월 달 소출 데이터가 조금 약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12월을 기점으로는 국내 심리도 약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숫자에 비해서는 조금 전망치를 낮춰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뭐 추경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은 네. 이 추경이라는 건 이미 편성된 예산을 네. 다 쓰고 나서 결손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추경을 검토를 해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창용 총재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경기 진작이나 취약성 보완에 효과가 있는 분야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물가 얘기도 잠깐 하셨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 말씀도 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쨌든 추경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뭐 국채 발행량도 늘어나고 그러면 시중금리의 영향도 좀 있을 테고요. 아무래도 국채금리 상승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도 좀 자극이 될 것 같고 아까 2% 내 상반기에는 유지가 될 것 같다. 1% 후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황이 바뀌게 되면 한은도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에 우리는 뭐 몇 차례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하우스에서 상정을 네. 하고 있는 것은 2월, 5월, 8월 정도에 인하를 해서 2.25 정도까지 내린다라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전제가 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중시하잖아요. 네. 네. 근데 3분기 정도까지는 물가가 2%를 밑돌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와서 한국은행이 중시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보다는 경기 쪽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특히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하강의 골이 좀 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가 물가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설령 물가가 좀 튀어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2% 전후 수준이면 경기를 앞세워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연준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튀지 않았습니까?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장 초반에 1,453원대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내년에도 강달러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셨던데 지금 그렇다면 뭐 슈퍼달러, 킹달러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 환율의 변동성, 밴드를 어느 정도까지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희 하우스에서 네. 보는 뷰는 지난 2년 동안 달러화 지수 기준으로 99에서 107 정도에서 움직였어요. 네. 어제는 연준 서프라이즈 때문에 108로 좀 튀어오르긴 그러니까요. 했습니다만 대체로 그 박스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저희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달러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지 여기서 강달러가 더 심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뷰인 거죠. 강달러가 우위를 점한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달러화가 약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근거는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에도 미국 경기가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우위를 좀 지속할 수 있다. 그다음에 통화정책 차이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내년 6월 정도까지는 금리 인하를 쉬어갈 것 같은데 ECB는 워낙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유럽 그렇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연속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하우스에서 보는 환율 뷰는 어느 국가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느냐라는 건데
생산적인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네. 그런 미국으로의 매력도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그쪽으로 자금 플로우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우리 모두가 뭐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죠.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트럼프의 리쇼어링 압박 확대, 그리고 기축 통화국인 EU로 재정 건전성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강달러의 매력도, 강달러의 우위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네. 들어서는 조금 달러화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외 금리차 확대됐던 부분들도 좀 줄어들 거고, 그래도 글로벌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그림들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지금에 비해서는 하반기에 달러화 강세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밴드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이게 뭐 넓다면 넓고 좁다면 네. 좁다라고 네. 볼 수 있지만은 내년 연중으로 저희가 보는 밴드는 1,300에서 1,450 정도. 그러면 내년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으십니까? 주식 투자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일단 미국 우위의 경제 환경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미달러화로 표시된 자산의 아웃퍼폼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쪽으로 가보면 기업 실적 대비 주가의 과도한 저평가 국면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벗어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외환시장 안정이 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 사실 매크로가 과거만큼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뭐 우리만의 경쟁력이 확실한 뭐 방산이나 기계 네. 이런 업종으로 압축 대응이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내년 경기에 대한 전망,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